자, 그럼 오늘은 또 앵커 브리핑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뭐 주말에 시청자분들 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쿠팡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유출됐습니다. 저도 문자 왔거든요. 제 문자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나 지금 제가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나 이런 커뮤니티에 개인정보 유출 이미 뭐 될 대로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쿠팡이니까요. 자, 11월 18일에 쿠팡이 본인들의 개인정보,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4,500여 명의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조사를 좀 취해보니까 지난주에는 갑자기요, 3,370만 명의 계정이 유출됐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4,500개와 3,370만 개는 격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7,500배 넘게 많은 숫자의 계정이 해킹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해외 서버를 통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이 해외 서버에서 무단 접근이 있었다, 이걸 밝혀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쿠팡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유출 개수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6월부터 이런 징후들이 있었는데 대비책을 안 갖고 있었고 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들이 쿠팡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산수로 계산을 해볼까요? 개인정보 유출된 계정이 3,370만 개입니다. 근데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화, 그러니까 쿠팡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구입한 적이 있는 그런 고객의 수가 2,47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쿠팡 와우 가입하신 분 계시죠? 쿠팡 와우는 유료 회원이잖아요. 배송도 더 빨리 해주고 할인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계정이 1,400만 명 계정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많은 계정이 유출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한 번도 가입을 했는데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까지 다 유출이 된 건지, 지금까지 쿠팡이 본인들의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찜찜하고 꺼림직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쿠팡의 이 사태가 단순히 지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뭔가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쿠팡에 가입된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이 쿠팡의 집단 소송 카페가 여기저기 뭐 네이버 카페나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벌써 가입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쿠팡 측에서는 유출된 내용들이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 이 정도가 유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신 결제 정보, 뭐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것들, 로그인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이런 건 유출되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가 없죠. 앞서서 계속 뭐 잘못된 정보들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유출이 안 됐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소송 카페의 가입자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이런 집단 소송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6년에 인터파크가 해킹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1,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뭐 3,300만 명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소송을 참여한 거는 뭐 2,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인터파크 해킹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2020년이나 돼서야 1인당 10만 원 배상하는 판결로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답니다. 4년 기다리고 10만 원 받았다는 거죠. 자, 2014년에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 1억 건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한 4년이 지나서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 나왔습니다.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보안주나 이런 투자를 해서 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또 최근에 보안주가 이제는 내년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뭐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보안을 투자하는데 더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일단 커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안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안을 비밀번호를 뭐 복잡하게 한다거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으로 비밀번호 조합을 가지고 해킹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면 이제는 생체 인증이나 다중 보안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체 인증,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날로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보안 사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얼마 전에 관련해서 정부가 일단은 짧은 대책을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특성상, 지금 정부의 성격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이런 쪽에 대한 압박, 보안을 더 강화해라라는 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시행령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더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보안 예산을 더 늘려서 개인이나 정부나 기업들이 보안 쪽에 관련된 시스템을 더 정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보안주가 지금처럼 테마주처럼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적이 이제 찍히는 업종이나 종목들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종목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보안과 정보보호,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보안을 강하게 하는 회사들, 뭐 안랩이라든지 라운시큐어나 이글루 이런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안 시스템이 생체 인증 쪽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뭐가 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요. 슈프리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프리마는 얼굴이나 뭐 지문 생체 인증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니온 바이오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영상 생체 인식을 가지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보안으로 우리가 해킹을 당해서 좀 짜증이 나지만 우리가 보안주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좀 보안을 받고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